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코리아의 김서영 매니저라고 하고요. 오늘은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존 코리아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은 amazon.co.kr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마켓플레이스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마존 코리아는 유망한 한국 셀러분들이 미국 아마존닷컴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일본이나 유럽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로 진출을 하실 수 있도록 사업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마존을 통해 가져가실 수 있는 글로벌 셀링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아마존에서 성공하신 셀러분들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입점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마존을 통한 글로벌 셀링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 하면은 미국 아마존닷컴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11개 국가의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북미권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그리고 유럽으로 와서 보시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오시면 중국, 인도, 일본의 마켓플레이스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미국 아마존닷컴, 그리고 일본 아마존, 그리고 유럽 아마존으로의 진출을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11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지금 셀러분들은 185개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존이 해외 진출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고객 계정 자체가 상당히 많고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의 고객 계정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아마존닷컴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도 12월 한 달 동안의 데스크톱 월 평균 방문객 수가 1억 7천만 명, 모바일 월 평균 방문객 수가 1억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유도가 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제품을 잘 노출만 시키실 수 있다면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장부에서 또 한 가지 좀 더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아마존 고객의 평균 가구 소득 부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아마존 고객들이 연간 7만 5천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어느 정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소비 계층이 아마존닷컴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온라인 쇼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아마존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품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는 대부분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제품 검색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나오게 되는 여러 커머스 사이트, 예를 들면 뭐 G마켓이나 쿠팡 이런 커머스 사이트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셔서 쇼핑을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객들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사실 제품 검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닷컴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와서 제품 검색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4%의 온라인 쇼핑객들이 아마존닷컴에서 검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실제로 유효한 온라인 쇼핑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도 아마존이 굉장히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트래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각 국가별로 가장 많이 트래픽이 유도되는 웹사이트를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요. 보시면 대부분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검색 엔진이나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유효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잘 노출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신 실제 셀러분들 케이스를 4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슈피겐이라는 업체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업체인데요.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케이스나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13년부터 매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슈피겐의 매출 추이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판매를 시작하진 2011년도를 보시면 국내 판매 비중과 해외 판매 비중이 비등비등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 보시면은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좀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서 아마존닷컴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에 중심을 두셨고요. 2014년도 보시면 전체 매출 중에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해보면은 거의 매년 아마존에서만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계시고요. 또한 옆에를 보시면 아마존 미국에서, 일본에서, 독일에서의 슈피겐 제품의 순위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베스트셀러 랭킹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어떻게 아마존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뽑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을 비교하셔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진출하려는 국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하셨는데요. 비단 언어뿐만 아니라 무게와 같은 도량형도 잘 통일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부한 컨텐츠를 들 수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제품 상세 설명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최대한 풍부하게 자신의 제품을 노출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성공 사례는 바로 마이즈맷이라는 업체입니다. 앞에 이제 소개드렸던 슈피겐이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였다면 이 마이즈맷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통만 전문적으로 함으로도 현재 해외 매출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토니모리나 S&P, 미지온 등의 화장품 제품을 유통하고 계십니다. 다른 유통업체분과는 다르게 마이즈맷이 아마존에서 성공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실제 제조업체분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게 미주온 달팽이 크림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이즈맷이 미주온이라는 화장품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신규로 이제 발굴해서 아마존에서 판매하신 제품입니다. 실제로 미주온 제품의 판매 추이를 보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에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대용량 크림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이 크림이 나오자마자 아마존 내 뷰티 카테고리 내에서 주목해야 될 상품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마이즈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미주온 말고 다른 여러 업체들과도 협력을 하여서 아마존 향으로 제품을 생산을 함으로써 아마존에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셀러 성공 사례는 바로 골프존인데요. 골프존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존에서 골프 스윙 측정기 제품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할리데이 시즌에 좀 딜을 잘 운영하셔서 아마존에서 성공적으로 셀러 랭킹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 주요 명절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이 시즌 10월, 11월, 12월이 가장 큰 할리데이 시즌입니다.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가 대부분 이 시즌에 몰려있기 때문이고요. 이 시즌의 대부분의 아마존 소매 매출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즌에 골프존은 지속적으로 딜을 잘 돌리셔가지고 안정적으로 베스트셀러 랭킹 안에 들어가실 수 있었고요. 앞에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평상시 대비 845% 이상 매출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드릴 셀러 성공 사례가 바로 아이코닉스인데요. 아마 앞에서 유튜브 발표 들으실 때 살짝 들으시긴 하셨겠지만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뽀로로라든지 타요로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 기업이고요. 아이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서브스크라이버 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해외 트래픽을 잘 레버리지 하셔가지고 아마존에서의 쇼핑으로 잘 연결을 지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내에 있는 자사 비디오 내에 아마존 스토어 프런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인베드 시켜두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던 서브스크라이버들이 클릭을 해서 아마존으로 이동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셨고요. 실제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은 타요버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1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존에 입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입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가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셀러분의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네이버라든지 다음 웹사이트에 가입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법인명이라든지 주소, 연락처 등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마존에서 일으키신 매출의 경우에는 미국 은행 계좌로만 저희가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보통 한국 셀러분들은 미국 계좌를 만드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페이오니어나 워드퍼스트 같은 가상 계좌를 이용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신 신용카드 정보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판매 예정이신 제품의 리스팅 정보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리스팅 정보에는 아마존 가이드라인에 맞는 이미지들과 제품의 영문 설명서가 필요가 됩니다. 이 4가지만 사실 제대로 준비가 되신다면 아마존에 입점하는 과정은 아무리 많이 걸리셔도 보통 한 달 이내면 많이 마무리 지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입점 및 운영 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정비용 측면인데요. 이 고정비용은 판매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과금이 되는 비용입니다. 매달 39.99불씩 과금이 되게 되고요. 이는 자신의 제품을 아마존닷컴에 올리는 대신 내게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변 비용인데요. 이는 실제로 판매가 일어났을 때만 부과가 되게 되는 비용입니다. 흔히들 많이 수수료라고 말씀하시죠. 제품 판매 수수료는 아마존은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15%의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적 발생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셀러분이 이제 선택하심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마존 내에서 별도로 키워드 광고를 하신다든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골프존의 케이스와 같이 할리데이 기간에 딜을 돌리신다든지 하시면 선택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에서 제품 판매를 하시면서 셀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아마존 하면은 드론 배송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아마존은 드론 배송을 먼저 생각할 만큼 예전부터 물류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23개의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40개 정도가 현재 미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류 창고 하나당 축구장 수십 개가 들어갈 정도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은 바로 이러한 물류 창고를 일반 셀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류 창고를 이용하는 과정을 저희가 흔히 줄여서 FBA라고 부르고요. 이는 Fulfilled by Amazon의 약자입니다. FBA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FBA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위탁 배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자사에서 일정 부분의 재고를 아마존 물류 창고로만 배송을 해주시면 아마존이 해당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해서 소비자의 집까지 대신 배송을 해드립니다. 또한 배송 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CS도 대신 처리를 해드리고요. 교환이나 반품 이슈가 있을 때도
아마존에서 대신 다 대행을 해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마존 FBA를 이용을 하게 되신다면은 셀러분은 일정 판매하실 재고 수량 부분만 아마존 물류창고로 보내두시고 그 이후는 그렇게 크게 사실 관리하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스케일러블하게 아마존에서 해외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배송을 하시는 경우와 실제로 아마존 FBA를 사용하시는 경우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배송기간 측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하게 되시면 실제로 아무리 빨리 보내셔도 7일에서 15일 정도까지 배송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아마존 FBA를 사용하게 되시면 아마존은 미국 내에 있는 아마존 프라임 고객 소비자들에게는 2일 이내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기간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직접 배송이 되는 제품보다는 아마존 물류창고에 있는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의 삼성과 비슷한 CS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셀러분들에겐 굉장히 큰 장점이 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교환이나 반품 이슈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그 제품을 실제로 보내시고 교환 반품을 진행하신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아마존 물류창고를 이용하시면 이 모든 걸 대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물류창고를 이용하신 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 물류창고 시스템을 도입한 93%의 셀러분들은 실제 FBA 활용 이후에 판매 수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70%의 셀러분들은 매출의 20%가 증가했다. 그리고 20%의 셀러분들은 심지어 매출의 2배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일반 숫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관리해드리는 셀러분들을 보더라도 물류창고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실제로 직접 배송하시는 분들하고는 매출 추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첫 번째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일어난 이후부터 매출이 상승하게 되는 속도가 직접 배송하시는 분과 FBA를 이용하시는 분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존에서 제품 판매를 생각하시는 셀러분들에게는 소량으로라도 아마존 물류창고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FBA 관련된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무료 배송 대상의 2배에 가까운 상품들이 아마존 FBA를 통해서 배송이 되었고요. 작년에 서드파티 셀러를 대신해서 FBA로 배송된 제품의 수는 10만 건이었고 2015년 FBA를 이용한 셀러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50% 이상이나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좀 짧게 준비했고요. 실제로 아마존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마존 입점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역협회 쪽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진행해드리는 입점 세미나로 별도로 초청을 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 아마존 셀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교육 동영상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